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고은별, 신민영입니다. 네, 우리 시장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다는 게 역시나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강력하게 이탈하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부터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기술주 위주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를 앞두고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의 선별적인 오름세에 부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오늘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의 시그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새해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시장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이 새해에 들어서 차익 매물로 출회가 됐지만 우리 시장은 지난해의 하락을 만회하기라도 하듯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상승률이 1,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봤을 때 외국인은요, 1조 5천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조선과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그 뒤를 이어서 담아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IT 하드웨어와 그리고 화학, 그리고 건강관리 업종을 중심으로는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순매수와 매도 업종을 보게 됐을 때 에너지와 조선, 은행은 강하게 담아낸 반면에 IT 가전과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는 매도 우위가 시현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요.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던 월 초였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담아내고 던져냈던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은요, 조선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됐을 때 조선이 역시나 강한 상승을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업종도 조선으로 공통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IT 가전과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쌍끌이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관리 관련한 업종군들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던 만큼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것이죠. 종목별로 보게 된다면요. 지난주 외국인은요. SK하이닉스를 8,4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삼성전자도 2,300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지난주 1조 5천억 원가량을 담아냈는데 1조 이상을 반도체 투톱을 매수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대감 CS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요. SK이노베이션과 유한양행, 한미반도체를 향해서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면서 반도체 업종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선택하는 그 업종이 조금은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미증시와 디커플링을 가져가면서 움직였던 우리 시장이 이번 주 월요일 오늘이 되자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가 확인이 됐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26만 6천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6만 명이었습니다.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웃돈 탄탄한 고용이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은 금리 인하의 속도를 놓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금리 인상
인상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왔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5%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오늘인데요. 시장은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14일과 15일 현지 시각으로 물가 지표가 연이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올해 첫 금통이 16일 날 진행됩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금통위에서 인하를 선택했기 때문에 과연 세 번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대외 경제 여건이 너무나도 약화돼 있고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 위기는 상대적으로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당연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좀 강한 상황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곧 출범할 예정인데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카드가 좀 부재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먼저 미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전망은요 전반적으로 인하가 우세한 상황이고요. 올해 연금리를 2.25%로 제시하고 있는 증권가가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아직도 좀 연약합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증권가의 코멘트를 분석을 해봤을 때 지수단에서의 상승은 좀 부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테마성 장세가 이어날 것이고 이와 함께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로 접근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죠. LA에서 강한 산불이 나오면서 역사상 최악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 LA 산불과 관련된 종목들 테마를 엮이면서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와 관련돼서는 파라텍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를 많이 구매할 것이다,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위닉스가 급등하고 있고요. 기후를 예측하는 K웨더 역시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건물 만 채가 넘게 소실이 됐고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재산의 피해액이 200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그리고 건설업체들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한솔 홈테코 역시나 오늘장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산불 테마주들이 미국의 산불이 진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재건을 할 때 국내 증시에 정말 실적으로 찍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은 불확실합니다. 시장에서는요, 우리 시장 지수단에서 상승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테마별로 섹터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은 조금은 짧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수보다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군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 시그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가 있는 개별주 중심의 움직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식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앞둔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0일부터 트럼프 2기 정권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는 이번 주부터 대중국 강경파 중심의 대외 안보 정책 담당 인사청문회도 시작됩니다. 기존의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 노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군사적인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최대 수혜주 방산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과 KB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 주가인 50만 원 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코스맥스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코스맥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5,200억 원, 영업이익이 72% 늘어나면서 38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성장 법인의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와 동반 성장이 뚜렷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성광밴드는 LNG 프로젝트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 올라오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27,850원까지 올랐고요. IM증권이 최근 중동에서의 LNG 관련 프로젝트 증가로 향후 동사의 신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2.0 시대의 LNG 수출 확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LNG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LNG 관련 프로젝트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네, 유해물질 다태온 LA 산불로 인해서 대기질 재건 테마주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기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 그리고 대기질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또 재건 테마주로 꼽히는 전력설비와 건설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입니다. 지난 7일 시작된 LA 산불로 인해서 현재까지 최소 16명이 목숨을 잃었고 1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산불로 파괴된 건물도 12,0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만나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장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네 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 가장 눈길이 가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소식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강세인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 12월부터 연일 상승만 보여주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는 20일에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상황인데요.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 방산 업체의 성장 기대감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2기 출범은 자국 우선주의 등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심화시키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게다가 채권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계약의 상당수가 달러화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방산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의 가치가 23년 6월 대비해서 66% 성장한 500조를 넘어서게 됐는데 이런 좀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규모는 2030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까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라 밝힌 만큼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과 방산 관련주들은 트럼프 2기의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S&T 다이내믹스는 지난 12월에 방위사업청과 약 500억 원 규모의 변속기 조립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데요. 현재 차트상으로도 12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섹터 내에서 볼 수 있는 S&T 다이내믹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시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많은 종목들이 오르곤 있는데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한번 갱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이오 솔루션은 1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가해서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 등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개발과 임상 성과에 대해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카티라이프의 미국 임상 이상의 마지막 환자 추적 관찰을 종료하고 데이터 입력과 MRI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상반기 중 결과 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제법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2월에 시행 예정인 첨생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은 카티로이드와 카티큐어셀이 올해 안에 임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좀 밝혔었는데 이 치료제들이 첨생법 수혜 대상이 좀 된다고 하면은 좀 상승세가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오후장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가격 수준부터 23,200원 부근까지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800원, 손절가는 21,8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 솔루션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수급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은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쌍끌이 매수세가 주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주를 향해서도 오늘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KB금융과 메리츠 금융지주를 향해서 강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매수로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를 향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11월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네이버를 향해서는 11월부터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를 향해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를 향해서도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강하게 담아냈던 조선주들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매도 5가지 종목 중에서 3가지 종목이 조선주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를 향해서도 매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현대차 역시나 지난주의 흐름이 괜찮았었던 만큼 차익 매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또 있죠. 트럼프 취임식과 관련해서 100만 불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TNL을 향해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고 휴젤도 역시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용과 관련된 기업을 향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용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하고 있고요. 카페24를 향해서 외국인이 꾸준하게 담아냅니다.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기업을 향해서는 다소 엇갈립니다. 삼천당 제약은 담지만 HLB와 그리고 알테오젠, 네이처셀을 향해서는 매도를 선택하고 있고요. LA 화재와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 주목받고 있는 재룡전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원전 기업들 최근 흐름 괜찮았는데 BHI에 대해서도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강하게 담고 있고요. 금융주를 향해서도 매수세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 투톱은 매도하고 있고요. 한화오션을 향해서도 차익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기관이 6거래일째 던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철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내 공장 2곳에 대한 셧다운을 말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고 부진한 업황 때문에 셧다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포스코홀딩스도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SM을 강하게 담습니다. 반면 엔터주 안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YG엔터를 향해서는 매도를 선택하고 있고요.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선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자재, 성광밴드를 향해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원택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변동성 완화 장치 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오테크닉스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던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그리고 의료 AI, 게임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도 매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픽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시원한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저번 주까진 분위기 좋았는데 월요일 들어서 분위기가 축 처지는 느낌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투심이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굉장히 강한 추위가 있었는데요. 그 추위처럼 우리 시장도 월요일에는 조금 이제 한기가 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한 템포 정도는 숨고르기 할 수 있다. 우리가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완벽하게 상승장으로 접어든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증시 방금 전에도 이제 국채금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강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죠. 자, 우리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은 미국 FOMC에서 분명히 점도표상으로도 올해 3번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2번으로 바뀌어 있었다라고 제가 새벽 4시에 바로 또 여러분들 패드워치에 가서 확인하고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지표가 강하다라는 거, 제조업 지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고용은 이번에 너무나도 강했죠. 그리고 기존부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미국은 70%가 내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서 나오는 강국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미국 경기 자체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의 정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마구잡이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측면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국채 금리 올라오고 환율도 아직 안정화가 안 됐는데 그래도 오늘 환율이 더 튀지 않는 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리스크는 남아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쉬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살짝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숫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2,500포인트를 이탈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2,500포인트를 돌파할 모멘텀이 없다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던 거, 그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미 2,500포인트 돌파 못할 거라고 했는데 한번 돌파를 했었죠. 돌파 시도한 다음에 흔들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에 비해서 지금 시장이 오늘 조정을 받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 초심은 최근에 좋았던 것만큼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글로벌 1등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작년에 최고 원난이 증시가 글로벌 1등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나도 또 부푼 마음이 있었는데 또 잠깐 우려감 나오니까 불안한 마음 올라오실 겁니다. 작년에 학습 효과 다시 나올 텐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 증시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 오늘 약간의 약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국채금리가 이 정도 올라가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5% 윗 구간에서 그렇게 오래 유지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5% 근접해 가면은 이제 고점을 만들고 또 한 템포 쉬는 구간도 나오고 하니까 대신 안 넘어가는 게 더 좋겠죠, 우리한테는.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제한적인 상승을 만들고 이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2,500 아래를 주는 구간, 여러분들이 올해 초에 생각한 만큼 매수를 다 못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지금 최근 한 열흘 동안에 내 종목이 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또 한번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1월 효과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에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도 나쁘진 않았어요. 코스피도 양호한 흐름 보여서 2,500포인트 돌파 시도하는 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형주가 좀 덜 오르고 중소형주에 집중이 되면 중소형주가 예를 들어서 30% 오를 종목이 50% 이상 100%까지도 오르는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분산돼서 같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이 올라주고 지금 뭐 양자 관련주나 아니면 로봇 관련주나 뭐 CS 관련주들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로봇주나 다 조금씩 쉬는 모습 나오고 있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 올라왔을 때 빠르게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하고 종목 계속 순환해서 교체하자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CS 계속 집중해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순환을 해야 된다. 우리는 다음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뭐 괜찮고 대신 그 다음에 순환되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먼저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는 섹터들 이런 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행사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말고도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조만간 갤럭시 언팩 행사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을 아직 안 갖고 계시겠지만 갤럭시 언팩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 조명해보기 위해서 말로 없는 시간에 종목을 함께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은 이제 갤럭시 언팩 2025 맛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쪽이 올해 핵심 화두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또 발전된 AI 시스템을 탑재하느냐, 그에 맞는 어느 정도의 이런 시스템을 갖췄느냐라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게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S가 있고 S 플러스가 있고 S 플러스 울트라가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의 기종을 보통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슬림까지 좀 더 얇은 버전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작년에도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는 슬립이 나왔다. 근데 올해는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도 조금 더 얇은 시장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 얇고 가벼우면은 누구나 선호할 거 아닙니까?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기분 좋게 좋아하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슬림이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4개 기종이 공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돼서 종목들을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차기에 또 한번 관심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니까 오늘 말로는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압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다가옵니다. 미국 시간으로 22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새벽 3시쯤에 확인하게 될 수 있는 행사인데 갤럭시 S25 시리즈가 새롭게 공개되면서 이로 인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의 종목들로 선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안타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골라주셨는데 MLCC 업황에 대한 그동안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제 좀 회복 국면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보시려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반도체가 전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전력을 이제 공급을 좀 막았다가 불특정하게 튀는 부분을 막았다가 일정하게 흘러가게 하는 이런 댐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 정도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어디에 쓰이냐라고 하면 반도체에 그냥 보조 정도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하실 거예요. 반도체 동생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AI PC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MLCC의 업황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뭐 LTE 시절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600개에서 800개 정도가 탑재가 됐었는데 5 시대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1000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AI PC 수요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 1000개대 이상의 그 MLCC가 이제 탑재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황이 회복되면서 이제 잠깐 동안 주춤했던 실적이 이제 매출 이제 10조 원을 돌파하는 이런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까지 하면 뭐 10조 원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실적 모멘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하면은 뭐 기판에도 강하고 뭐 카메라 모듈 쪽에도 강하고 이런데 뭐 이런 이제 스마트폰 하면은 카메라 모듈 쪽 계속 뭐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노텍과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삼성전기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MLCC에 이어서 차세대 먹거리인 이제 실리콘 캐패시터도 양산에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MLCC와 실리콘 캐패시터 모두 다 무라타라는 이제 일본의 거대한 장벽이 이제
글로벌 1위 선두주자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구간을 잘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에서 MLCC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하면 삼성전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듯이 안타 종목으로는 조금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 볼 수 있는 삼성전기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현재 시장에서 2%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1루타 종목 보겠습니다. MC넥스 꼽아주셨습니다.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돋보이는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카메라 모듈 하면 과거에는 파트론이 우리나라 1위 쪽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MC넥스가 이제 이런 중소형사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로는 또 사실 MC넥스가 이쪽을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위권을 선점하기 시작했죠. 현대차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70%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한때 있을 정도로 이제 국내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쪽을 아예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5위에 올라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런 차량용 카메라 모듈까지도 완벽하게 또 접수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볼보와 벤츠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쪽의 비중이 조금 낮으니까 이제 올해는 좀 더 유럽 쪽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리자동차나 이런 쪽까지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이제 공급량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이제 이 기업의 성장성에 다시 한번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자,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위 기업이죠. 근데 말이 3위지 삼성전기, LG노트 이 두 기업을 제외하면은 중소형사 중에서는 다연 이제 압도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 때도 당연히 이제 이 기업이 함께 볼 수 있으면서 이제 CES 때도 이제 차세대 자율주행 카메라까지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자율주행 이제 다음 시대 3세대, 3.5 시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맞춰서 이제 카메라 센서를 공급하고 차량용 쪽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 갤럭시 언팩에서도 더욱더 이제 좋은 카메라 센서를 공급하고 고급형으로 전략을 다변화하면서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2루타 정도는 가볍게 언제든지 치유 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MC넥스 지금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MC넥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꼽아주셨는데 이제 갤럭시 부품 납품업체 중에 역시 한 종목입니다. 3루타로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네, 3루타 종목은 제가 호타준족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도 빠르고 장타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좀 힘든 이슈들이 한 번씩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는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BH와 함께 공급사였는데 이 FPCB를 공급하다가 라인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결함 문제가 나오면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겨내고 삼성을 비롯해서 안드로이드 쪽을 다시 한번 점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집중하고 이제 좀 더 강한 결속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갤럭시 폴드까지 나오면서 점점 더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생각보다 G 폴드 6나 이제 플립 6 같은 경우가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개점 위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갤럭시 언팩 행사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같은 경우는 AI의 거의 온디바이스 원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올해가 이제 제대로 발전하는 시기. 우리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올해 이 2024년에는 하드웨어 시대였고 2025년은 AI의 소프트웨어 시대다. 그리고 주문형, 맞춤형으로 넘어가는 시대다라고 생각하면은 온디바이스 AI 쪽은 올해가 조금 더 확장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향으로 해서 신성장 동력을 또 한번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팩 행사 이후에도 작년에도 모바일 워드 콩글래스에서 이제 갤럭시 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갤럭시 링 같은 경우에도 기판 쪽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차기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셨을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글 컴컴과 함께 이제 XR 기기도 이제 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빠르면 올해, 뭐 늦어도 내년까지는 나온다라고 하는데 목표가 올해라고는 합니다. 메인 기판 공급사로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앞으로도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기술력을 계속 가지고 있다. 뭐 상상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만 들어서 그렇지 이 갤럭시 링이라는 거 반지의 기판을 공급한다라는 게 얼마나 고도의 기술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인터플렉스가 과거에 좀 이제 애플하고 좀 안 좋은 악연이 좀 있긴 했지만 이제 삼성하고 오히려 더 결집하면서 좋은 기술력을 또 절치부심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베트남 이제 출자 회사의 캐파도 증설하고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인터플렉스 쪽에 한번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3루타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된다는 의견이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만로홈런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 그 전에 그동안의 만로홈런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가시죠. 네, 말로 홈런. 제가 1월에 말로 홈런 종목을 이제 3종목까지는 달성하고 싶습니다라고 목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2025년을 준비하고 3종목이라고 했는데 벌써 달성을 했다. 지난주에 사실 올해가 시작하고 한 열흘 만에 달성을 해버렸죠. 그래서 목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달성한 다음에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달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한 종목, 2종목 더 달성하면 더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그 구간을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남아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 주가 설 연휴로 해서 기간이 뭐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누리기에는 이번 주 초만 조금 잘 넘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률 끌어올리는 구간 나올 수 있다. 특히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리고 2월 달까지 해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양건영은 지난달에 이미 달성을 한 종목이고 SKC가 우리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지난달에 여러분 계속 강조해드렸고 맨 밑에 이제 HB 테크놀로지를 1월 3일날 공개해드리면서 같이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해드렸는데 달성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테크윙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테크윙은 거의 70% 돼야지 목표가 달성됩니다. 말로 홈런이. 제가 목표가를 일부러 높게 잡아드렸습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테크윙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날이 IR 펼치면서 이제 큐브 프로보 300대에서 120에서 150대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 올해 목표치를 줄였다라는 얘기가 나온 날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5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력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편안하게 올해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말로 없는 종목 3종목 외에도 계속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도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순위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반에 다음 주에 또 변동되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까지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대세 섹터, 대세 업종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섹터 미리미리 선점을 하고 있고요. 종목들의 수익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지나서 2차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을 말로 홈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말로 홈런 종목 어떤 종목으로 도전해 볼까요? 네, 제가 2016년부터 이제 기술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사이즈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제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발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시대가 오면은 분명히 이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바로 나무가인데요. 이 기업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 이쪽은 다들 좀 알고 계시는데 삼성하고 이 기업 모회사인 이제 드림텍하고도 계속 연계가 있고 유니캐스트하고도 연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삼성 쪽에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다. 초고화소 쪽으로 해서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 중요한 거는 3D 센싱 모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과거부터 VR 쪽에 들어갈 겁니다라고 2016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고 XR 시대가 되죠. 이 핵심 기술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후에 애플에서도 관심 갖지 않겠느냐라고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삼성에서는 확실히 나무가의 이 3D 카메라 생신 이 분야를 이제 확실하게 채용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함께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액추에이터 우리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저도 사진을 잘 못 찍지만 이제 잘 찍으려면은 손떨림을 방지해서 최대한 숨도 멈추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정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 내용에 대해서 미래 성장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삼성의 스마트폰 카메라 로봇 청소기 이쪽에 이미 3D 센싱 모드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 뭐 알려드려 왔었고 자, 이번 CES에서도 인피니언이랑 이제 QF 쪽에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2022년부터 계속 협력 사업은 했었는데 MOU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과 퀄컴의 이제 뭐 XR 기기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돼서 이제 3D 모듈 이제 공동 개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더욱더 이제 뭐 기대감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언팩 행사부터 시작해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뭐 전망이 뭐 뚜렷한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뭐 장중에 보면은 14,6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확인하셔도 여러분들이 15,000원 구간에서 저항받고 살짝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실 14,500원 이하를 주면 그때부터 좀 모아가시면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종가에 안착하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부족한 물량 더 많이 못 샀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채워나가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17,500원 짧게 1차 목표치를 보는데 말로 없는 같은 경우는 이제 22,500원까지 보시면서 2차 목표치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는 거를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뭐 기분 좋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지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13,200원 구간 정도에는 이제 이탈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면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으니까요. 나무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만루홈런 종목 나무가로 살펴봤고요. 1차 목표가 17,500원으로 책정해봤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 행사 앞두고 볼 수 있는 종목들 총정리해드렸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올해 유망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경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태양광에 대한 견제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관세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내 증시 태양광 관련 기업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을 수많은 관세 부과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태양광을 꼽은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네.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하게 이 태양광 자체가 투자가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너무 저렴하니까요. 그 중국이 네. 뭐 저렴한 것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없어졌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리백이라고 이 신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해서 재화를 생산해야 되는 이 국제적인 민간 기업들 간의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구글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아리백에 대해서 조기 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될 그런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특히나 이 지자체별로 이 신재생에너지 아리백을 달성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이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이익이 되고 있는데요. 태양광 업체들은 지난 3년 동안 투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올해 2025년에 본물 터지듯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태양광 업체들은 작년과 다르게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해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5년 올해는 태양광의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태양광 업체들 중에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기업들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태양광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수혜를 주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2050 그 탄소 저감 그 국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도 맺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2050년에 이 탄소를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예전과 다르게 정반대로 오히려 화석연료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리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이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그 깡패 국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책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아리백이라는 민간 기업 간에 이 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재화 생산 100%를 다 하겠다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이 아리백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또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이 태양광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 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셀이나 또 패널 이런 데까지 이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고율의 관세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 상품들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와서 보편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더 부과되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정부 2기에서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국내 내수 시장도 다시 부활하고 태양광 시장 쪽이 부활하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면서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부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아리백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아리백 달성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게 원전이었거든요. 태양광이나 뭐 풍력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 이유였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아리백과 관련해서 원전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좀 질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풍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태양광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이 원전에 대해서는 이 원전은 한시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로 편입됐을 뿐이지 자체는 이 더러운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자체, 그러니까 태양광이 원전 맞죠, 원전이요. 원전이죠. 네네. 원전이 결국은 이 원전 폐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데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원전이 오래되면 폐로를 해야 되는데 그 폐로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원전 폐기물들은 네. 이거는 따로 원전 방패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만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월성 1호기를 폐로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폐리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이 원전 발전 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일시적으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원전을 잠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했을 뿐이지 이 자체는 그렇게 좋은 깨끗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그 제도를 적용해 준 것뿐이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급하니까.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풍력은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에 풍력 에너지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풍력 타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타워를 세우기 위한 그 땅과 또 바다에서 해상 풍력, 그 바람이 나오는 지역이 그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건설 용지 자체가 제한돼 있죠. 그에 비해서는 태양광은 어느 위도에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 태양광 패널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기술력이 발달해서 그 태양광 패널이 받아서 그러니까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로 전환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태양광이 훨씬 단기간에 이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낼 수 있는 좋은 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흡수율이 좋다고 하셨는데 중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중국 거 기본적으로 똑같은 패널을 사용했을 때 중국에서 좋은 제품이 20% 정도 나옵니다. 20%. 태양광 100을 태양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그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 패널이 받아서 전기 에너지 전환해 주는 게 끼키야 20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명적의 패널에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는 25% 이상을 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나중에 이제 페브라이트라고 더 좋은 그 차세대 이제 그거는 30%가 넘어가고 있고 이거는 인간이 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태양광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로서 그러니까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청정하면서도 또 원가가 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관련 기업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기업으로서는 OCI라고 우리나라에서 폴리시콘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독과점입니다.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HD 현대 중공업 기업의 그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런 그 신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쪽을 하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태양광 장비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솔라 허브라고 직접 미국 내에서 태양광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ENG라는 회사도 태양광 모듈부터 태양광 발전소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SDN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협회와 지금 업무 협약을 맺고 5천여 개의 회원사들에게 태양광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상장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많고요. 그중에서 공부를 좀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올해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테마와 관련돼서 엮여 있는 종목군들 알아봤는데 사실 국내 증시 요즘 장세를 보게 되면요. 같은 섹터 내에서 수익률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목을 정말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 그 태양광 관련 기업들 중에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할 때 네. 똑같은 종목 내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장주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2등주가 가고 또 3등주가 달아가는 형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내에서 순환매를 잘 보셔야 되고 우선은 무엇이 됐건 대기업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우리 태양광 중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 계열사이고 여기서 조선업으로 돼 있는 그 사업을 태양광이라고 다각화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HD 에너지솔루션은 국내 태양광 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75% 정도 됩니다. 약 7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업체는 내수 태양광 시장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실적이 좋아질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기업의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여기다 더해서 미국 태양광 시장도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살아나고 있고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이 고율의 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도 살아나고 있고 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장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태양광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수가는 한 26,000원, 손절가는 23,000원,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보시는데요.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때 실적을 보시고 실적 흐름을 보시면서 이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은 태양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 26,500원대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는데 매수가 26,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제 목표가는 4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1분기 실적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파트너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초 들어 반등했던 건설주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적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도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해외 건설 비용과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추정치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건설 대장주인 현대건설에 대한 영업이익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데요.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한 달 전쯤에 1,344억 원에서 현재 1,199억 원 수준으로 10.78%나 감소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상승해온 공상비의 영향으로 실적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건설 사업에서
있는데요. 원가의 상승분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미분양 분양 물량 관련해서 추가적인 충당금도 반영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M증권에서는 안개 속에 있는 건설주가 1분기까지 주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주요 건설사 중에서 지난 4분기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없다면서 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이 컨센서스를 30에서 50% 넘게 하회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 역시 상반기까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건설 경기의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주택 부문의 원가율 조정 역시 끝나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또 국내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인 것 역시 건설주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2단계가 적용되면서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 비중의 큰 업체들 당분간은 주가 반등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 계약 건수도 지난 7월에 9천여 건이었다가 12월에는 1,000여 건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는 작년 9월 이후로 시세 상승 둔화가 나타나면서 분양 환경의 개선이 어려워졌다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건설 업종 관련해서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마켓무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벤트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번 주에 개막을 앞두고 있는 세계 3대 제약 컨퍼런스 중에 하나이죠. JP모건과 관련된 전략을 세워볼까 합니다.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는 지금 주가에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단답형으로 종목만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네, 시원하게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박정식. 저는 이제 셀트리온 해야죠. 원래 마음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그러니까 네. 오늘 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 쭉 보니까 시장이 빠지잖아요. 네. 금요일까지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오늘은 쫙 빠지고 있길래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골랐는데 먼저 고르셔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셀트리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두 분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이 종목 선택하신 네.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네. 기업들이 이제 27개 기업, 한 550개 기업 중에 27개 기업은 이제 메인 트랙이라고 해서 네.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제 연구한 걸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메인 트랙이고 그다음에 1대1 미팅,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파트너링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맨 밑에 이제 파트너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부스 같은 걸 차려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약간 광고를 하는 형식이고 1대1 미팅 같은 건 어느 정도 이제 계약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의 회사들이 이제 담당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최상단에 550개 기업 중에 27개 기업만 발표를 하는 메인 트랙에서 들어간 기업이 3개가 있죠. 삼바, 셀트리온, 이제 브릿지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브릿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언론 플레이에서 유상증자 관련돼서 좀 너무 노이즈가 심해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 뭐 삼바 아니면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투자자들 좀 약간 선입관이 있어요. 좀 무거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은 한번 방향을 잡고 분위기를 타면 여타 개별주처럼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군도 움직이는데 삼바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네. 올해 이제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담보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가장 좀 크게 보거든요. 뭐 CDMO 기업들에서 뭐 볼 거는 다른 게 없고 공장의 증설, 그다음에 공장을 증설했을 때 어느 정도 제약사들로부터 수주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거의 뭐 어떤 송도에 완성된 공장 5공장인가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고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좀 약간 불안한 어떤 바이오텍들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 올해 실적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 삼바가 가장 좀 나아 보이지 않나?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오공장 완공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뿐만 아니라 육공장? 뭐 네네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ADC와 관련된 기대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자, ADC 같은 네. 경우는 지금 항체랑 약물을 이제 병용하는 요법을 ADC라고 하는데 네. 아마 기사 이제 포털 같은 데다 ADC라고 쳐보면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와 있을 네. 거예요. 이게 이제 한 2, 3년 정도서부터 이 바이오계에서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이번에 완공된 공장이 그 ADC 전용 공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공장 증설로 인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박정식 파트너님 공감하시나요? 네, 뭐 네. 이번 JP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랑 그다음에 이제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이 네.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CDMO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이 항체 약물 접합체를 이제 요 관련 이제 제약을 약품을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좀 강력하게 좀 부각을 시킬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그 대표 종목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당뇨병 이제 치료나 아니면은 이 비만 치료 관련으로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 관련 약품을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조금 이제 능력이 아직까지 좀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체 약물 접합체 쪽으로 이 CDMO 사업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인데 그나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조금 이제 상승력을 살짝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제 셀트리온은 좀 눌리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기회에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접근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눌리면 같이 좀 눌리게 된다면 한 18만 원 정도, 한 3,500원 정도 좀 더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이하로 한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지금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구간에서 좀 눌리는 게 이제 눌림목자리다라고 바라보시면서 3,000원 정도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시세를 한 번 정도 뽑아준다면 한 20만 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일단 저항으로 한 번 정도는 부딪힐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혹여 추후에 잘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23만 원 정도 자리 구간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군들 각각 한 종목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심영 앵커와 함께 오늘장 뜨거운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강력했던 조선주의 상승세가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조선주의 강세 배경으로는 트럼프의 러브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시사했었죠. 그리고 미국 LNG 수출 증가 기대감 나날이 더 커져가고 있고요.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 수혜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껏 올라온 상황입니다. 2025년에도 K조선은 순항할 것이다라는 또 다른 리포트가 교보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노후선 교체 발주가 지속될 것이고 LNG선은 매년 90척 이상 발주가 가능할 것이며 중형급 컨테이너선의 교체 발주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주요 조선주들 일제히 신고가를 터치했다가 월요일장 들어서는 일부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증거가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지난 2007년에 조선의 초호황기였던 슈퍼사이클 때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때와 비교해도 될 만큼 지금이 초호황기다라는 평가입니다. 2007년에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전했고요. 지난 2007년에 조선주 PBR이 평균 4.95배였는데 현재 많이 올랐음을 감안을 하더라도 2.93배 수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개별 업체들이 누리는 호황은 당시보다 강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또 전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의 길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 짚었고요. 성장 둔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점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에서 내놓은 엔진 관련 분석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연초 한화 엔진의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선박 엔진의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라면서 한국의 선박용 엔진 기업들의 문턱이 앞으로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까지 더 활짝 웃을 수 있는 새해 증시가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심민영 앵커와 마켓무버를 통해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는 두 분과 함께 시장에서 눈여겨볼 종목군들 한 종목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건우 이사님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저는 DB하이텍을 준비를 했는데요. DB하이텍을 제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네.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 초 정도쯤에 DB하이텍이 거의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할 뻔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거래량도 DB하이텍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을 갱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때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냐면 DB하이텍이 테슬라의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몇 개 언론사에 좀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 진짜냐, 진짜 하는 거냐라고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기사를 찾아보고 팩트 체크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작년 말에 테슬라랑 DB하이텍이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온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제 최종 퀄 테스트만 통과를 하면은 테슬라의 전력 반도체를 DB하이텍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중국의 화룬 마이크로라는 기업이 이제 설계를 해서 DB 마이크로의 파운드리를 맡긴 건데 DB하이텍이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서 미국의 조인트 벤처로 이제 넘겨서 엔드 유저 테슬라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산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생산한 칩을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쓰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DB하이텍 생산을 하게 되는데 올해 이제 실적적인 측면은 아직은 좀 초도 물량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기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 DB하이텍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8인치 웨이퍼 생산량이죠. 8인치 웨이퍼 생산량과 이제 가격인데 지금 중국 쪽에서 8인치 웨이퍼 생산량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시장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DB하이텍을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도 지금 바닥이고 수급도 바닥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이수 페타시스랑 DB하이텍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좀 논란거리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좀 지분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지금 아직은 조금 물량이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물량 보면 DB하이텍은 거의 다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도 해소를 했고 실적도 바닥이고 주가도 바닥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올해 조금만 실적이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메리트 있고 테슬라와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측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건호 이사님께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 DB하이텍 언급해 주셨고요. 국민연금 지분 조정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해소되고 있고 테슬라발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링크 제니시스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한번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이제 횡보국면에 가다가 오늘 한 장중 20% 넘게, 19% 가까이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좀 윗꼬리를 말고 쭉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이제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세 번째 인간 내에 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이 MPU 신경망 처리 장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링크 제니시스가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신경망 처리 장치 기술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과 잠재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부각을 더욱더 이제 부각을 받게끔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링크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업체인데 특히 이제 이 장비 간의 이 통신 쪽 어떤 이런 기술력도 상당히 좀 뛰어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자동화 솔루션 같은 경우 이 장비끼리의 어떤 이런 이제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경우 이 링크제니시스의 기술력을 다 지금 적용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전자동 제어 솔루션 쪽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제니시스가 현재 한 7% 정도 상승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윗꼬리를 좀 잔뜩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가격 한 6,150원 구간부터 조금 더 밑에 자리 한 5,9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2,250원 정도 텀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지난번에 한 11월 26일, 작년 11월 26일과 그리고 또 작년 12월 24일 날 이 상승력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강력하게 지금 우상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대량 거래가 붙은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 횡보 권역에서 지금 매수 우위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바닥권에서 좀 잘만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분출될 때 최소한 한 7,300원, 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럴링크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잘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박근호 이사님의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삼화전기를 픽하셨습니다. 이유가 네.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 두 화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HBM과 ESSD 두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지금은 시장 규모가 HBM이 크긴 합니다만은 지금 HMB 대비해서 성장률만 본다라고 하면 ESSD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가 그렇게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ESSD는 우리가 보통 이제 SSD 앞에 E자, 엔터프라이즈 E자를 붙여서 기업용 SSD다라고 보통 부르는데 작년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최고 스타주 중에 하나였죠. 거의 50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ESSD에 들어가는 S캡이라는 부품 때문에 상승을 좀 많이 했었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삼성전자랑 2019년도에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21년도부터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이 엠바고가 이제 얼마 전에 풀렸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ESSD 세계 2위라고 할 수 있는 솔리디움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솔리다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ESSD에서 전 세계 탑 플레이어인 솔리다임 쪽에 이 삼화전기 S캡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SSD 시장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이라고 해도 뭐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의 가장 큰 이 SSD 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는 삼화전기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 실적도 작년에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시장은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HBM이 작년 재작년에 화두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 SSD 시장이 다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안에서 고객사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솔리다임까지 다변화하고 있는 삼화전기를 좀 관심 있게 주목해보자. 이런 의미로 삼화전기를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전기 반도체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HBM과 ESSD가 있을 텐데 그 ESSD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예림당입니다. 예림당이요? 네.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자, 뭐냐면요. 네. 일단 대명 소노그룹이 이 TA 항공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이 태스크포스 팀을 또 구성해서 인수 작업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10월 예림당 측과 가격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렬이 됐었는데 이 제주항공 사태로 인해서 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시장 구도가 좀 매력적이게 좀 바뀐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도전
재도전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지금 내비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예림당을 일단 소개해드렸고, 일단 지금 현재 TA 홀딩스를 통해서 예림당 쪽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TA 항공 지분이 30.07%가 되는데, 이 대명 손해그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77이었나요? 이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얼마 차이 안 나는 지금 지분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동 도서 출판 전문 업체이고 뭐 도서 출판, 전자 출판, 애니메이션 제작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로도 뭐 로컬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공동 출판을 통해서 이제 유럽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 교육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인지도가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TA 항공 경영권 분쟁으로 시세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좀 잘 됐어요. 마찬가지로 좀 시장이 조금 부진해서 네. 그대로 상승력이 나왔다가 시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한 2,030원, 20원 정도 요 정도 수준부터 조금 더 이제 눌렸을 때 한 1,98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다시 한번 시세 상승력이 최소한 한 2,180원 정도짜리까지 한번 나와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여라도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2,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는 예림당 선정을 해주셨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받을 때 변동성을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복착 시간을 통해서 마감 전에 공략해볼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이천 PB센터 서용원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오늘 시장, 우리 시장 그다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 미국의 채권 금리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키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특징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합쳐서 1조 원 넘는 매도가 이어지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 흐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낙폭을 좀 키웠고, 이로 인해서 뭐 지수의 하락 횟수도 많았지만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좀 지난주와는 다르게 좀 하락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의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당분간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좀 저항으로 좀 등락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소수 의견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 또는 아니면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여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미국과의 좀 별개로 움직이는 흐름들에 대해서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통위의 흐름들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 만큼 이를 앞두고는 조금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돌파구로 찾을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 대한전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 위주로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전선이 작년에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어서 올해 초에 1,000억 규모의 영국의 전력망 프로젝트도 좀 따내면서 지속적인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25년도 수주잔고 역시 작년을 좀 뛰어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이고, 이 부분들은 분명히 25년도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에서도 지금 안타까운 LA 산불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를 바라본다라면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눌림목을 이용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감장 전략 관련 기업으로는 대한전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전력망에 대한 수급이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은 태양투자자문 투자운용본부 김효중 책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지난주까지는 상승세 잘 이어갔었는데 이번 주 들어선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양시장 1%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일단 아직 마감 전이긴 하나 코스피가 마이너스 1.1%, 코스닥이 마이너스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상승했었고 3대 지수는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에 부담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월 초입부터 양지수가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ADR이 가매수 구간에 들어왔었는데, 지난주 피크를 치긴 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ADR은 하락하는 주간이라서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우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된 부분이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LA 산불 관련 테마가 전반적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룹 액션이 발생했는데,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은 크지만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료 측면에서는 이제 또 처음 부각된 테마의 신선함도 있고, 아직까지 산불 진화율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이제 15일 강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특히 전력설비 관련주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난 부분인데, 네. 또 우크라 재건주들 중 일부가 LA 산불 테마에도 모멘텀이 생기면서 듀얼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산불 진압이 좀 빠르게 이어진다면은 급격하게 제로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 트레이딩 하신다면 좀 타이트하게 손절선을 잡고 진입하시는 게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로봇 테마의 상승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연초부터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 편입을 위한 지분 확대가 있었고, 국내 로봇주들이 이에 따라서 강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급등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일정도 이제 좀 보시면 좋으신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AI 로봇 칩사 분리가 출시 예정이고, 2, 3월에는 LG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초기 버전의 AI 에이전트 Q9 베타 테스트, 25년 중에 테슬라 공장에 약 1,000개의 옵티머스 로봇을 배치할 예정이고, 하웨이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등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적인 로봇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강하지만 최근에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시장 규모가 향후 크게 전망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또 자율주행, 우주항공, 게임 분야까지 확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국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큰 시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주 1분기 기술주 사이클에서 로봇 테마주들이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오늘 강한 섹터로 또 원전 네. 테마가 그 오전장에 강하게 상승을 보였는데 원전 섹터는 대통령 탄핵 이슈 이후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야기되면서 급락세를 보여주었다가 글로벌 AI 산업 확대에 따른 주요 국가들이 원전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AI 전력 수요에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적인 부분으로 우진엔텍, 두산에너빌리티, PHI 등이 오늘 원전 섹터에서 그룹 액션이 나와주었고 3월 중에는 한수원, 체코 원전 본계약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도 스케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모습으로 일정 전까지 추세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기대감이 생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별로 상승했던 섹터들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우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1%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상승 흐름 잘 가져갔는데 이번 주 출발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미국 고용 호조에 이제 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부담과 함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에서 1% 넘게 약세 나타나면서 2,479.54포인트, 2,480선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 넘게 밀려나면서 전일 대비 10포인트 넘게 빠져나갔고요. 707.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강세 부담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현물 그리고 선물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확인이 됐고요. 현재도 7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관 역시 매도로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개인 나홀로 매수세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3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장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양 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죠. 역시나 고용지표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고개를 들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5% 가까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 시장 같은 경우 일제히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500선을 그래도 지켜주려고 지속적으로 오전장에는 시도를 해줬었는데 결국에는 12시 구간이 지나면서 2,480선까지도 위협받는 모습이었고요. 1% 이상 빠지면서 2,490선 내어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 나갔고요. 오후장 갈수록 낙폭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35%가량 빠지면서 결국에는 708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금요일장에 이어서 약세를 지속하면서 마감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강했던 만큼 우리 시장에서 달러가 다시금 좀 고개를 들었고요.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감 속에 시장의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 2%가량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오후장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건 주말 사이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의 하락, 반도체 기업들의 약세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쇼크를 발표한 후에 오늘도 0.29%가량 빠졌는데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을 회복해 준 채 마감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2%가량 상승, 오늘 장중에는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현대차 2% 이상 빠지면서 마감했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도 오늘 약했습니다. 오늘 0.19% 그래도 현대차보다는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을 회복해 준 채 아랫골이 달면서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0.7%
1.8%가량 하락, 그리고 KB금융이 오늘 1.7% 금융주가 선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융주 힘이 좋았고요. 네이버 역시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9%가량 지수 대비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 살펴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막판에 힘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4% 가까운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23만 9천 원대까지 올라섰고요. 1위부터 4위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바이오주 약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에코프로가 3% 이상 빠졌고 BM도 1.7%가량 빠졌습니다. 2차 전지 지속적으로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리가캠바이오가 2.9%가량 빠졌고요. 삼천단작은 오히려 1% 이상 상승하면서 바이오 시총 상위권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모습. 클레이스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휴젤은 오늘 오후장 힘 더 받습니다. 2.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용기기 가운데에서도 엇갈린 모습이었고요. 엔캠 2차 전지 약한 가운데에서도 1.5%가량 상승하면서 14만 7,800원대에서 거래를 마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월요일 우리 시장 결국에는 동반 1%대 양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장세 펼쳐졌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는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계속해서 어떤 점에 더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 금통위도 있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등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미국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졌고 미증시가 하락했고 우리 증시 역시도 오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연히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기조까지 시장에 좀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일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선별적으로 올라갔지만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축소되거나 동결로 갈 것이다 이렇게 확정 짓기보다는 이번 주 PPI나 CPI 같은 매크로 지표가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지표가 당연히 잘 나온다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조금 흐름이 다시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다가오는 주요 일정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 보여준 파급력, 이번 2기에서도 벌써부터 이제 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인데 관련 모멘텀이 부각되는 업종들 위주로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번 주 일정이 있었던 스페이스X 스타쉽 7차 발사 일정이 이번 주로 미뤄졌기 때문에 저번 주 공약주로 말씀드렸던 루미르나 HVM 같은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도 좀 단기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또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이 국정원 통해서 기사가 부각이 되었고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LA 산불로 인해서 역대 최고 탄소 배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그린케미칼이 특징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2기가 이제 집권하게 된다면 핵심 정책인 원유 가스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유전에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석유 증진 회수가 필수적인데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에서도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뤄줬고 오늘 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20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고 트럼프 정권의 쇠 LNG 프로젝트 재개에 따른 내러티브가 확산되면서 최근 가장 두드러진 인더스트리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 섹터의 집중도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선 섹터는 MRO 관련 수주 기대감도 이어지는 부분이고 미국의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군함이나 건조 수리를 맡길 수 없는 부분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과 시설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조선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81억 달러 규모가 전망되는 인도 조선 시장도 기본적으로 반중 감정이 짙은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한국에 협력 기대감이 생기는 뉴스 기사가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저번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는 이제 실적 시즌의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 이제 1,480원까지도 가기도 했었는데 환율이 피크를 보이면서 4분기에 실적이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조선 업종입니다. 1월 22일에는 하나 엔진, 1월 24일에는 하나 오션, 2월 3일에는 삼성중공업 등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주간들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조선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만드는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의 선사들이 중공업보다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기자재 관련주들에 접근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소 수주 시점부터 기자재 업체 수주 납품 시기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때문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실적이 확인되는 구간이 조선 기자재의 상승 모멘텀 플레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하나엔진, HD, 현대마린엔진, KSP 등 엔진 업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사에서도 엔진 발주에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선실, LPG 탱크, 어퍼테크에서는 세진중공업, 최근 LNG 프로젝트 재개 기대감으로 추세가 강한 피팅 업체인 태강, 성강밴드도 있고 LNG 본행제 쪽인 동성 화이텍, 한국카본 이렇게 조선 기자재 쪽은 파트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트럼프 2기 취임을 앞두고 볼 수 있는 업종들 좀 압축해 보자면 우주항공, 남북경화업, 그리고 탄소포집 관련주, 조선주 이렇게 있을 텐데 조선주는 이제 4분기 실적 전망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볼 수 있는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을 골라보셨을까요? 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 피팅,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태강이라는 종목을 준비해서 와봤습니다. 네. 이제 같은 피팅 업종으로는 성간밴드라는 종목도 있지만 이제 향후 모멘텀이 부각될 게 있는데 그 모멘텀을 성간밴드는 좀 빠르게 반영이 되었고 태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반영이 덜 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2기가 집권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 때 승인을 보류했었던 LNG 수출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프로젝트는 총 17개의 프로젝트로 완공이 다 됐을 때 예상되는 LNG 수출 물량은 1억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G 수출 터미널이 모두 완공이 된다면 24년 LNG 수출 설비 용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의 수출 물량이 확보가 되는 건데 본격적인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투자에 따른 이 태강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24년 결산 배당금은 최소 20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매년 배당금을 증액하면서 26년까지는 주주 환원율을 30%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주주 친화적 정책 발표는 확실히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2,600억, 영업이익이 553억 원 기록했는데 24년은 연간 기준 실적이 전년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LNG향 매출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25년도에는 충분히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 건데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강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가 3%대 오름세 나타냈고요. 밸류업 공시를 또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LNG향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쌓아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성광밴드 주가도 4% 넘게 올랐잖아요.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더 낫다라는 평가일까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조금 내년도, 올해도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쭉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보여지는데 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낮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LNG 이 수출 기대감이 성광밴드가 조금 더 반영이 되었고 태강은 그에 비해 조금 저평가라서 오늘 준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와 태강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내림세로 마감한 가운데 새해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던 반도체주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5포인트 하락한 2,489.53을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7,633억 원, 기관은 1,23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주가는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미국의 중국 추가 규제 우려를 반영해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인 2025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제약바이오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항체 약물 접합체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원 역시 행사의 핵심 키워드로 꼽힙니다. 국내 주요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이 대거 참가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경쟁력과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ADC 생산 시설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과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 등도 ADC 신약 개발 계획을 밝힙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부산물인 황산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철 금속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당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제3자로부터 반입한 황산가스를 저장하지 말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에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부터 황산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고려아연을 통한 위탁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영풍의 아연 생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SH수협은행이 오늘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25년 경영 목표로 3천억 원이 넘는 안정적 순이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신학기 수협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2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수협은행은 5대 핵심 경영으로 기초체력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도약 미래 경영, 독보적 경쟁력 확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내세웠습니다. 더 큰 도약과 변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협은행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차별화합시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월요일장 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다라고 기대했었던 외국인의 이탈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증시를 누른 건데요. 내일장 우리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에 대한 전망도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올 미국에서의 PPI, CPI 등 지표 확인해 보시면 금리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